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투수 노태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 주식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루 만에 16%가 폭락을 했습니다.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면 5년 후에는 과연 10배의 수익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 가까이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흔들렸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하게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무려 16에서 18% 어제 이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 하늘을 나는 전기 택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2억 달러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주가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보면 조비 에비에이션이 12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12억 달러 유상증자, 유증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이제 5,286만 주를 좀 발행을 했는데 가격이 주당 11.35달러예요. 11.35.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11.35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폭삭 주저앉았다. 한 15% 정도나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좀 즉각적이었다. 또 유증을 하냐. 그래서 주주 호구 만드냐. 이런 반응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하루 만에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기존 주식 대비 약 6에서 7% 희석이 발생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에 자금 조달로 조비는 무려 4년에서 5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9억 7,800만 달러에서 새로 조달한 12억 달러를 더하면 총 21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간 현금 소진율이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는데 29년까지는 추가 자금 조달 없이도 버틸 수 있다라는 계산이죠. 이거 달러입니다. 달러. 억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볼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죠. 하늘을 나는 택시. 이제 그거를 실제로 만드는 회사예요.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형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지만 사람이 타는 전기 비행기입니다. 상상을 좀 해보면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막히는 고속도로를 대신 하늘로 날아가면은 거의 한 7분에서 10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인천공항까지. 그래서 뉴욕에서 JFK 공항에서, 그러니까 뉴욕 이제 JFK 공항에서 이제 맨해튼까지 똑같이 7분이면 가요. 그래서 조비가 만드는 S4 기체 스펙을 살펴보면 조종사 1명에 승객을 4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최대 240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시속 이제 320km. 그러니까 최대 240km를 갈 수 있고 시속이 320km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배터리의 2배인 150kWh 배터리를 좀 달았고, 소음은 헬리콥터보다 훨씬 낮은 45dB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다. 더 놀라운 거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전인데 이걸로 무려 840km를 날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늘로 가는 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24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기록인데, 그럼 조비가 경쟁사들과 다른 부분은 뭐냐?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증제도예요. 인증제도. 이제 미국 연방 항공청의 FAA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증 과정에서 경쟁사들보다 약 1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지금 FAA 인증 마지막 단계 4단계에 진입한 상태고, 경쟁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은 아직 3단계 후반입니다. 항공기 업계에서 1년 차이는 엄청 큰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6년도 말 두바이에 세계 최초로 상업 운항을 시작을 합니다. 두바이의 하늘을 나는 택시 정류장을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이걸 4개나 지어서 6년 독점 계약까지 따냈어요. 이게 좀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죠. 두바이는 뭡니까? 부자 동네입니다. 그죠? 부자 동네. 아마 되게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도요타가 이제 8억 9,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델타 항공이랑 손잡고 뉴욕이랑 LA에서 공항 도심 셔틀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버의 하늘 택시 사업부를 그러니까 사업부까지 우버의 하늘 택시 사업부까지
좀 인수를 해서 고객 확보를 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수직 통합 전략이에요. 조비는 경쟁사들이 외주주는 핵심 부품 엔진이나 전자장치 같은 걸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돌리고 있고 오하이오에서는 프로펠러 날개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품질 관리랑 일정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년도 한 해 동안만 850번 이상 하늘을 날았고요. 총 비행거리가 5만 마일이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이렇게 3개국에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이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진짜로 작동하는 제품이라는 이 증거가 확보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큰가? 지금 도시항공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부터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인데 25년도에 약 12억 달러거든요. 25년도. 근데 이 규모가 30년도에는 44억 달러로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30%에 좀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전망은 30년에 285억 달러까지 될 거라고 하는데 45년이 되면 여객 이제 수익만 2,8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이 연간 8천억 달러 정도니까 이제 이 UAM 사업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그 절반 가까이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시장이 너무 좀 분산이 돼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800개가 좀 넘어요. 상위 4개 회사 다 합쳐도 글로벌 확정 주문의 30%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FAA 인증을 제일 먼저 받는 회사가 누가 될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FAA 인증 지연 리스크입니다. 항공기 인증은 역사적으로 지연이 좀 되게 많았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26년 말에서 27년 초에 인증이 날 거라고 지금 보는데 27년 말이나 28년으로 좀 밀릴 수가 있다. 그거는 좀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지연, FAA 인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적자죠, 사실. 이게 이쪽 사업이 제약바이오 사업이랑 똑같이 이쪽 사업이 아직은 상용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나오는 게 없다. 수익성이 없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주가가. 그다음 세 번째는 대중 수용이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이게 개발이 되고 뭐가 나오면 뭔가 불안하겠죠. 하늘을 나는 택시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물론 근데 그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도 똑같겠지만 사고가 나면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잠재 고객의 25%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절대 안 타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번에 나사 연구에 따르면 75%는 안정성이나 소음, 프라이버시 걱정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16에서 18% 급락한 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냐? 자, 제 대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굉장히 좀 아팠죠. 최근에 아팠는데 이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조비는요, 굉장히 똑똑한 지금 장치를 좀 달아놨어요. 이제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캡드콜이라고. 캡드콜. 이게 뭐냐면 주가가 전환 가격이 11.35달러를 넘어서 22.70달러까지 올라도 추가 희석이 전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2배 오를 때까지는 희석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장 기업의 유상증자는 필요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이 유상증자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에 2013년도에 테슬라가 2017년도까지 이 유상증자를 정말 여러 번 증자를 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거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다, 사기회사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돈으로 모델 3를 양산하면서 성공을 했고요. 주가는 17년도부터 21년까지 무려 1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더 올랐죠. 그죠? 조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은, 결국에 유상증자한 이 돈은 FAA 인증을 완료하고 공장을 키우고 두바이랑 미국에서 실제 운항을 준비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7% 정도 희석이 되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장기 수익률에 엄청난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리딩을 하고 있는 리딩 이제 채널이니까 많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좀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채널은 어떤 식으로 좀 입장을 할 수 있냐?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래쪽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 제 거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래쪽 더보기란 보시면 커뮤니티 링크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입장하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조비를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이제 4년에서 5년치의 현금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상으로는 전혀 이제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 두 번째, 지금 조비는 가장 중요한 FAA 인증 진행도 1위다. 전 세계 1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26년도 하반기, 26년도 말에 두바이 상용화, 상업 운항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현재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실적이 없으니까 고평가 구간이죠. 근데 이게 막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진짜 이거는 대박입니다.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두바이에서 실제로 운항이 시작되면 우린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을 목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경쟁사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처에비에이션이 있습니다. 이 FA 인증에서 조비보다 1년 뒤쳐져 있다 얘기 드렸고, 두 번째 릴리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7인승 개체로 더 나은 경제성을 노리고 있는데 24년도에 파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자금난이 엄청 심하고요. 세 번째, 중국의 이항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미 승객 운행을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거는 우리가 못 믿는다. 그죠? 안정성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숨겨져 있어요. 중국은 뭐 사고가 나도 사실 뭐 언론에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산은 뭐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도 안 탈 것 같습니다. 결국에 FAA 인증을 누가 먼저 받느냐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데, 지금은 조비가 1년 정도 굉장히 크게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비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적금식으로 모아가시는 게 좋아요. 적금식.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의 10% 정도만 적금을 든다든지 5%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매일 뭐 한 주씩 사거나 뭐 두 주씩 사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에 그런 이제 또 천천히 매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 추세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유상증날 하면서 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이 깨진 구간들이 오히려 저가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좀 다시 회복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손절가를 잡는다 그러면 저는 이 구간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근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이탈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구간을 깼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럼 다시 또 재진입을 하거나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이렇게 조비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구원투수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종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소통은 더보기란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거기서 함께 저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